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서령화상 행장. 이거는 1903년에 경호선사가 써주시는 행장인데, 거기에 첫 번째 경호선사 이거 생년이 잘못됐다는 거에 근거에 첫 번째가 서령화상 행장이고, 두 번째는 하남에게 준 전별성, 전별사 있죠. 예. 나랑 같이 북녘할래? 아니요, 저 못 가요. 이게 이제 전별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남에 일생 패궐이 있어요. 이거는 경호선사가 쓴 게 아니고 방한함 스님이 쓴 일생 패궐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선 경호의 생년을 1946년으로 뒤집게 된 가장 큰 세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서령화상 행장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이미 민영규는 북기사라는 그 논문에서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죠. 김지견 박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덕숭선학이라는 책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등이 그의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호가 광무 4년 1900년이죠. 광무 4년은 그러니까 1900년과 1903년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광무 4년 1900년에 찬술한 서령화상 행장이 그것이다란 말이죠. 경호는 서령화상 행장에서 스스로 그의 나이를 내 나이 55세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밝히고 있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서령화상 행장을 민영규와 김지견은 1900년에 쓴 것으로 경호선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1900년에 그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경호선사가 안 써줘요. 안 써주다가 삼수갑산으로 가시기 전에 그게 마음에 걸려서 서령화상 행장을 써주고 떠나시죠.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이 김지견 박사나 이 민영규가 생각하기에는 1900년에 써주셨을 거라 하는데 1900년에 써주시면은 그때가 경호선사가 몇 살이에요? 52세예요. 근데 그 서령화상 행장에서 55세라고 밝히는 바람에 그 1900년이 55세인 줄 알고 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잘못된 거예요. 문제의 내용을 살펴보자. 이 서령화상 행장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내 나이 55세로서 털은 성글고 얼굴은 주름이 졌으나 내가 저 불벽에 계명한 바 없고 이렇게 다 경호선사가 행장만 쓰면은 다 뒤틀어져요. 나는 불법에 계명한 바가 없다 이러면 내가 뭘 깨쳤어? 나는 깨치지 않았어. 나는 그 치연화상 행장은 더 하잖아요. 나는 무용지물이야. 폐기처분할 무용지물이야. 쓸모없는 인간이야. 문목을 방치한 지 10년도 넘었고 나는 몰라. 난 불법이 뭔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 그 가슴 아픈 말들이 아이고 난 그 대목을 읽고 그냥 얼마나 이 가슴이 아팠는지 얼마나 경호선사가 이 동학농민 운동에 동학농민 혁명에 목숨을 걸고 덤볐는지 알 수 있어요. 나도 요즘에 부처님한테 원망하거든요. 나 불법 몰라요. 경호선사도 모르고요. 왜 나를 이 나락으로 끌어내리느냐고 저를. 내 집을 경매에 붙이면 안 되지. 경호선사 일하다가 학원도 다 접어버리고 학원 9개 하다가 겨우 한 개 남겨놨구만. 그 꼴을 못 봐. 어쨌든 이 경호선사가 이렇게 말하신 나는 저 불법에 계명한 바가 없다라는 말이 나도 불법 몰라. 부처님이고 나는 계명한 바 없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부처님은 뭐 하신대? 부처님께 드린 기도는 다 어디로 가고 아휴. 그래서 남에게나 나에게나 이롭게 함이 없으니 이것도 뭔 줄 아세요? 나는 불법에 계명한 바 없고 남에게는 뭐예요? 남에게는 민초들 좀 구해보려고 그 탐관오리들을 그 싸가지 없는 놈들 탐관오리들을 다
쳐내고 유정척사 해가지고 민초들을 구해보려고 남에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쫄딱 망했어? 이 동학농민은 성공했어야 돼. 나에게 나한테도 개뿔 뭐 내가 뭘 깨쳐? 나 안 깨쳤어. 싫어. 라고 이렇게 함이 없으니 탄식한들 무엇하겠냐 이런 말이야. 다 지나간 이야기. 아휴. 이 경화선사는 그 유불선 말 그대로 불교에만 능통한 게 아니에요. 유불선 3교에 능통을 해가지고 유교도 엄청 강해요. 왜냐면은 이 양막 이 유학을 숭상하기 때문에 충신이죠. 아니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전몽준이 갔는데도 뭘 걱정하는 줄 알아요? 화학이 어디면요? 화학이 옛날에는 남산을 화학이라고 했답니다. 그 시가 있어요. 임금님을 걱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참 이게 대단한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 이 세상에 살다가 가셨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남에게나 나에게나 하나도 거두 이룬 게 없어요. 그렇다고 불법을 다 하지도 못했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갔더라고요.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그 고통이 너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불교계에서도 큰 손실이고 전봉준도 아깝고 이 역사 이래에 이 전봉준 장군처럼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초들이 노비들이 나라를 대항해서 나라를 상대로 덤비고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이 혁명은 이 역사 이래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 이 세계 인류 문화유산이에요. 등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등재해야 돼. 동학농민 혁명은. 근데 거기에 앞장선 게 경허선사라는 게 이게 그것이 조명되지 못하고 이렇게 경허선사는 슬프게 가셨고 우리 불교계는 또 이 모양이고 이게 바로 역사의 다 아이러니라고 하면 아이러니겠지만 살아생전에 경허선사가 꼭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또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한 축으로 인정받기를 바라죠. 이 행장 써달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행장 써달라고 하면 꼭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그래도 좀 낫죠. 치은화상 행장은 당신을 폐기처분할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라고 그렇게 쓰셨잖아요. 속상.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불법을 깨친 바도 없고 난 남에게나 나에게나 다 내가 이렇게 함이 없으니 내가 이걸 탄식한들 지금 무엇하겠네. 아이 누가 행장에다 이런 걸 씁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썼는데도 이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지금 사나 눈치를 채는 거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뭐가 이렇게 화가 나서 뭐가 이렇게 속상해서 뭘 탄식한다는 걸까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요. 뭐. 예, 지금사 보니까 이게 아이고 이게 그 소리가 그 소리였구나 하고, 그래서 스님은 꼭 행장 쓸 때마다 이렇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행장 중에서 용운대사 행장에서는 이런 걸 안 쓰셨어요. 그건 왜냐하면 용운대사 행장은 용운대사가 그 완주군 화엄사에 있는 절에 계셨던 분인데, 스님 고향이 거기 완주군 화엄사잖아요. 경허선사 고향 가면 거기 화엄사라고 딱 경천면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또 경천면이 또 전봉준 장군 보고 조심해야 할 경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천면 오는 것도 스님이 꺼리고 조심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경천이 아니고 그 김경천 놈이었잖아요.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고 요지경이야. 그래서 그 용운대사하고는 경허선사가 많이 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꺼이 써주세요. 그거는 딱 그것만 기꺼이 써주시고,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신세한탄 이런 거를 안 써요. 근데 이거는 쓰시더라고요. 화상의 도덕을 매우 사모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데다가, 이거는 뭐냐면 이 화상을 이 화상은 설용화상 행자, 설용화상을 말하는 거고, 이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도덕과 불교와는 깨친과는 좀 별 그 상관이 없지요. 예, 그렇지만 이 경허선사가 도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왜 중요하게 여기시죠? 유교를 숭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 화상을 매우 사모했다 이런 말이에요.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데다가, 경허선사가 어린 시절에 이 설용화상을 만나요. 15세 때. 그 기억 때문에 이제 해준다는 말을 뒤에 쓰거든요. 있는 데다가 두 스님의 간청과, 이 두 스님은 누구냐면은 그 설용화상의 그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 두 명이 간청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호은장로의 부탁 때문에 굳이 사양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호은장로는 저기 어디서 그 남해 용문사에서 만났을 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스님은 또 벽송사에서 만났는데 또 간청을 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마음에 빚이 있어갖고 삼수갑산 떠나시기 전 1903년에 이걸 써주시죠. 문필의 졸렬함을 생각지 않고, 이 말은 겸손이죠. 겸양지덕으로 나는 그렇게 문필이 세지 않다 이렇게 그 행장을 써줄 만큼 졸렬함을 내가 생각지 않고 대강 이와 같이 적다 보니 붓을 멈추고 제3 느껴 맞이하노라. 이건 뭐냐면 붓이 잘 안 나가요. 행장을 쓰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제3 느껴 맞이하노라라는 것은 옛날에 안 써주려고 했었는데 다시 3년 만에 다시 쓰려고 하니까 또다시 붓이 가지를 않고 있어서 생각이 났나, 이런 얘기를 지금 그 당신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계시죠. 물론 이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라면 광무 4년이 1900년이고 계산해보면 경허의 생년은 1846년생이라고 본다 이런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는 경허선사가 이것을 부탁받은 1900년에 이걸 써주신 게 아니에요. 1903년에 퇴설당해서 써주신 거죠. 거기에 대한 또 이 자료의 증거가 또 다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산한 데에는 커다란 모순이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모순이 뭐예요? 왜냐하면 경허가 설용화상을 완성시킨 시기는 1903년이기 때문에 이러면, 그래서 3년의 차이가 나는 거고, 나이도 46년생, 49년생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뭐 경허선사가 말한 1900년이 내 나이 55세라고 했다면 그거는 1946년생이 맞죠. 하지만 1900년에 써준 게 아니고 1903년에 써줬기 때문에 그건 모순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물론 경허의 극과 그의 제자 영운과 동운이에요. 영운과 동운, 이 운자 돌림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누구 제자? 설용화상의 제자 영운이하고 동운이가 로부터 설용화상 행장 써주기를 간청받은 시기는 정확히 1900년 겨울이다 이 말이죠. 아까 말했죠. 1900년 겨울이에요. 그것도 초겨울이야 앞에. 하지만 행장이 완성된 시기는 1903년 가을이에요. 정확하게 10월. 딱 써있어요. 10월이라고. 1903년 10월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를 그 김지겸 박사가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서령화상 행장에 내 나이 55세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그거를 그냥 아마 내가 보기로는 경호선사 생년이 1849년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마 덕숭선학이라는 그 창간호에 자기가 이름을 날리고 싶어서 아주 대단한 획기적인 것을 발견한 것 마냥 그 논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이고 좀 더 세밀하지 못한 연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걸 썼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학자라고 하는 것은 밑끝까지 다 뒤져가지고 증거가 나올 때까지 파헤쳐서 그렇게 써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 저기를 받지 않는, 지탄을 받지 않는, 왜냐하면 학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만큼 인지도를 가지고 자기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써야 하는 게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을 보자. 이 경호선사 지금 이게 서령화상 행장 경호선사 쓴 것 내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광무 4년, 이게 1900년이에요. 겨울, 화전, 이 겨울이라고 하니까 이 화전 용문사를 지나가는데 라고 써있죠. 호운장로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화전 용문사에서, 이 화전 용문사는 어디냐면요, 그 남해예요. 남해군 화전면 용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문사가 2개 있는데 이 용문사는 남해군 화전면에 있는 용문사고 경호선사가 또 관계되는 용문사가 또 있어요. 저기 예천 용문사. 그 예천 용문사에는 누가 있어요? 그 유생 둘이가 있죠. 누구? 장석사, 김상사. 김상사, 장석사 2개가 있어요. 2사람이. 정호영이가요. 아주 이름까지 다 있어요. 거기는 예천 용문사. 그래도 경호선사가 아래 실상사에서 머물다가 거기에 예천 용문사를 가는 그 스님 하나가 있어서 그 서간을 보내잖아요. 그 서간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예천 용문사예요. 여기는 화전 용문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찰순례 도를 때에 2026, 27, 28년에 가나 보다. 27년인가 28년에 여기를 가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경호선사 선찰순례 발자취 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거 용문사 들렸죠. 그게 용문사예요. 거기가를 지나가는데 호운장로가, 이 호운장로도 깨달은 분으로 유명하죠. 원래는 늦깎이에요. 늦깎이. 머리를 길러가지고 마누라도 있어.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주니까 선방 그 아래에다가 돗자리 깔고 앉아서 해가지고 나중에 이분을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해암스님도 이분을 좋아해요. 그래서 호운장로가 화상의 도행이 탁월함을 말하면서 어느 화상에? 서령화상이죠. 서령화상의 도행이 탁월함을 말하면서 나에게 행장을 지어서 후세에 전하기를 부탁했어요. 이 경호선사가 가기만 하면은 꼭 그냥 뭐 안 하고 있다가 꼭 해달라고 부탁해. 부탁하지 마. 왜냐하면 경호선사가 가방끈이 길고 행장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선사만 나타나면 맨날 뭘 써달래. 그 경호선사 싫어하죠. 엄청 싫어하시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수십 일이 지났어요. 이게 1900년 겨울이라고 써있지만 1900년 끄트머리 겨울이 아니에요. 바로 돌아오는 1월달. 그리고 나서 수십 일이 지나가지고 벽성사를 갔는데 또 벽성사에서 누가? 서령화상 제자인 아까 영훈 동훈이가. 나중에 이제 이 서령화상 제자인 영훈이하고 등훈이하고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이 감사함에 답하기 위해서 경호선사의 마지막 저기를 행적을 쫓아가지고 만주까지 가서 그 시를 40개를 또 찾아오시잖아요. 이게 바로 영훈이 등함이에요. 등함은 또 등함화상에게 주다라는 걸 써주시죠. 그래서 그 감사의 대가로 등함이가 가고 이 영훈이는 또 서령화상 행장에서 이 서령화상의 제자로서 경호선사에게 은혜를 입은 바가 있어서 나중에 영훈이하고 등함이가 어디를 가요? 여기 경호집, 만해 한용이 쓴 경호집, 하남스님에게 써달라고 한 거는 1935년인데, 법화와 행리는, 해서 행리는 따르지 말라를 빼라니까 못 뺀다고 해서 거기서 털갈이가 나가지고 어디로 넘어오죠? 만해 한용으로 넘어오는데, 기왕 늦은 김에 가서, 만주까지 가셨다고 하니 만주까지 가서 다 찾아오자 해가지고, 이 영훈이하고 등함이가 가요. 등함화상. 그래서 가서 찾아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서령화상의 제자가 영훈이하고 어디요? 동은이하고 운자 돌림이죠. 두 고덕이 다시 선사를 위하여 행장을 짓고자 은근히 청하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기에 이제 그 한문을 직접 원문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은근히가 엄청나게 쫄랐다라는 내용이 거기 써 있어요. 아주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써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 그 해석은 그냥 은근히 청하였다 그랬지만, 이 은근히가 뭐예요? 아주 사부랑 자꾸 복가되는 거.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은근히 청하였다. 이게 그러니까 광무 4년이에요. 1900년. 그러니까 조른 거는 1900년이다 이런 얘기죠. 조른 거는. 그 다음에 더 이제 경허가 서령화상 행장을 부탁받은 그날은 보다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만약에 광무 4년 겨울이라고만 써놨기 때문에 1900년 늦은 겨울을 보면은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로 넘어가니까 그거는 1901년이 돼서 안 되는 거고, 또 경허가 언급하고 있는 1900년 광무 4년의 겨울은 화전 용문사에서 호은 장로의 부탁을 받았죠. 그런 다음에 수십일이 지났다는 걸로 봐가지고 이 벽성함에서 다시 영훈이하고 등원의 청을 받은 시점이라고 볼 때, 이때는 1900년 한 해가 거의 다 가는 나벌 하순 즈음이거나 해를 넘긴 1901년 정월이거나 2월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겨울이라는 것이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1901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1900년 그 겨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음력으로 모든 걸 따지니까 그러면 1901년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경선사가 그의 겨울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득이 서령화상 완성 시기가 나벌하한쯤이라고 주제하다시피 즈음이라면, 나벌하한이라고는 뭐예요? 그의 겨울에 12월 하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경허선사가 나벌하한에 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경허선사는 서령화상 행장을 10월에 해인사에서 1903년 10월에 완성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주디하다시피 그의 겨울에 이미 호은 장로로부터 한 차례 서령화상 행장에 대한 부탁을 받았고, 그 후에 또 수십일이 지났음에 다시 벽성함에서 영훈, 동훈 등의 서령화상 두 제자로부터 간청을 받았으니 시간상으로 봐서는 1900년 그 해는 이미 며칠 안 남았더라. 만약에 그렇게 친다면 말이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1901년에 치운항 행장을 쓰게 돼요. 이게. 근데 사실은 치운화상 행장을 가장 먼저 써주게 되거든요. 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단서는 또한 경허가 이미 그해 겨울에 1900년 겨울에 이미 뭘 써요? 치운화상 행장을 먼저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치운화상 행장을 쓰고 난 겨울 그 하한에 또다시 서령화상 행장을 써달라고 만나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시게 된 거죠. 예. 경허가 이미 그의 겨울에 썼잖아요. 여기 치운화상 행장을 보면 대항 광무 4년 경자년 나벌 하한 써 있잖아요. 나벌 하한이 이게 두 개가 걸리면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나벌 하한 호석액 석경어 성우 분향 근지 근서라고 써있죠. 삼갈 근자니까 삼가 썼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경자년 이미 1900년에 나벌 하한에 치운화상 행장을 써준다니까요. 그리고 자신을 호석이라고 써있죠. 호서로 돌아가는 귀납 병독 석경어 성우 분향 근서 우 송광사 어디 차한당 송광사 조계산 송광사 차한당이라고 써있죠. 이 차한당에서 써주시게 돼요. 이게. 그래서 적혀있는 바 광무 4년 1900년 겨울 나벌 하한에 경허가 서령화상 행장이 이미 먼저 쓰여진 치운화상 행장과 같은 1900년에 두 개를 썼다? 쓰고 났는데 또 써달라고 하니까 거절을 하신 거예요. 겨울에 더구나 그의 치운화상 행장이 완성된 광무 4년 경자 나벌 하한에 같은 시기에 이거를 물었다 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불과 며칠 사이를 두고 동시에 쓰여졌다고는 시간상 거의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치윤화상 행장을 써달라고 했는데 좀 이따가 다시 만나가지고 또 써달라 해서 2개를 썼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서 거절을 하시게 돼요. 똑같은 1900년 나벌, 하한, 그러니까 12월 하순이란 얘기죠. 잘못된 거죠. 고로 그 한 해에 겨울 당년의 경어가 서령화상 행장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죠. 한 해에 어떻게 그날 12월 나벌에 2개를 씁니까? 한편 서령화상 행장을 작성한 해를 굳이 1900년으로 보는 입장이라면 그 1900년 해를 넘긴 1901년이겠죠. 1901년 1월, 2월. 또 겨울은 연도를 달리하고 있죠. 1900년 겨울이라고 한다면 1901년 양력으로 말하면 한 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굳이 1900년이라고 우긴다면 이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해를 넘긴 1901년은 말이 안 되는 거죠. 1901년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꼭 굳이 1900년에 겨울 하한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치윤화상 행장이 써 있죠. 또 다른 관점은 1900년 겨울을 1899년 만약에 12월로 본다 라고 하고 1900년 2월 정도의 초겨울로 본다면 경어가 언급하고 있는 지금 1900년 광무 4년이 겨울이 아무리 그 겨울 끝자락이라고 해도 1900년 2월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완성된 치윤화상 행장보다 그거는 빨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코 논리상 맞지 않아요. 경어선사가 가장 먼저 써준 건 치윤화상 행장이에요. 치윤화상 행장이 완성된 날짜를 보면 대한광무 4년, 경자년, 나벌, 하한, 호서, 귀, 석경어, 성우, 분양, 근, 서, 우, 조계산, 송광사, 차한당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해에 나벌에 하한에 호석의 경어가 이걸 썼다고요? 쓰지 않았어요. 있는 바 분명히 서령화상 행장은 치윤화상 행장보다 늦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논리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1900년에 부탁을 받은 건 확실해요. 부탁을 받은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치윤화상 행장을 써주고 난 뒤에 그 남해 용문사를 갔는데 거기서 호은 장로가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수십 일이 지나서 벽송사에 들렸는데 벽송사에서 또 그 서령화상의 제자인 영운과 등운이가 부탁을 다시 했어요. 거절했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1900년은 지난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서령화상 행장은 부탁을 의뢰받은 1900년 끄트머리 겨울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끄트머리 겨울이요. 그러니까 그 치윤화상 행장은 하한이라고 썼으니까 12월 20일에서 30일 사이를 우리가 하한이라고 하잖아요. 하순. 그런데 이것은 1900년 또 겨울이라고 하니까 그냥 하순에 쓰고 나서 간신히 겨울 마지막에 이 그 서령화상 행장을 부탁받은 거죠. 며칠 차이로 부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1903년 당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나기 전 1903년 후에 1903년 10월에 해인사 퇴솔당에서 분명히 그 자료가 써 있어요. 기록에 남아 있어요. 경어선사가 썼다는 게. 서령화상 행장은 탈고되었음이 몇몇의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미 여러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다음의 기술들을 바탕으로 그 전거를 내가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황정수 박사가 그 박사 논문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황정수 박사는 경어에 뭐 썼더라? 경어만공의 선사상 연구인가? 경어만공의 법맥과 뭐 그런 내용을 쓰셨어요. 한번 볼까요? (54세인) 딱 맞잖아요. 54세가 1902년이야? 그렇지. 54세인 1902년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김지겸 박사나 민영규가 주장하는 걸 보면은 1900년은 52세라니까요. 그래서 52세하고 1903년 55세하고 그 3년 차이 때문에 46년생, 49년생이 나오는 거고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된 거죠. 54세인 1902년 범어사에서 선문 자료를 편찬하였고 선문 자료가 1902년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선문차려라는 것을 그 제목이 뭐랬죠? 정법안장이라 했죠. 선문차려라고 말은 했지만 그 경허선사가 만든 제목은 정법안장이에요. 그리고 경허선사가 여기다가 서문을 달아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셨으면 서문을 못 달고 있다가 내내 이것도 1903년 10월 달에 모든 거를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몰아붙여요. 왜냐하면 1904년 1월 달에 떠나니까. 그래서 그것도 내내 10월 달에 이 선문차려에 제목을 서문을 붙이는 때 선문차려 정법안장서라고 해서 이거를 써주거든요. 그래서 1902년에 선문차려를 찬술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편찬해줬다가 그 1903년에 서문을 써주게 되는 코너에 몰려서 내내 서령화상 행장도 마찬가지예요. 코너에 몰려서 막판에 써주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을에 범어사 금강암과 마사 나한전 개금불사를 증명했다 이 말이야. 1902년에 그죠? 그러니까 1902년에 나사 개금불사를 하니까 그때 생불이 됐잖아요. 그래서 생불이 돼가지고 어촌이나 주막이나 내가 해인사에서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가는 도중구어에 쓴 시에 있잖아요. 내가 어촌이나 주막 어디에 숨을 곳이 없으랴 마냥 숨으려고 하면 이름이 더 알려져 갖고 그냥 생불로 만들어 놨어. 마사 개금불사 할 때 그죠? 그리고 금강안도 경허선사가 계셨죠. 금강안 뭐 칠성각 창건기 금강안도 칠성각 창건기를 경허선사가 써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55세인 1903년 나오죠? 이게 지금 제가 쓴 게 아니고 이 누가 송정수 박사가 이걸 쓰신 거예요. 송정수 박사가 스님이에요. 1903년 해인사에 도착하여 조실로 취임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다시 조실 여러 번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최병헌의 논문에서는 논자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이 주장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뭐라고? 또한 일지도 그에 져서 경허에서 경허선사 연보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아니라고. 개뿔이 아니야.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아이러니한 것은 서령화상 행장을 통해 경허의 출생연도를 46년생으로 주장하고 있는 민영규 자신이 또한 그의 논문 북기사라는 경허연보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1903년 서령화상 행장으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본인이 1946년생이라고 그 경허선사 연보할 때 써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는 1903년 서령화상 행장을 완성했다고 써있는 이런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북기사에서 이 민영규가 경허선사의 출생연도를 1946년생으로 했다면 1946년에 되면 55세가 되려면 1900년이에요. 그러니까 1903년 서령화상 행장 완성이라고 쓰면 안 되죠. 1900년 서령화상 행장 완성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분들은 전혀 그런 걸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가 그냥 그 김지겸 박사가 쓴 걸 보고 그냥 46년생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수덕사 덕승문 중에 원담 스님이 1981년에 쓴 그의 경허집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경허집에 자세히 그걸 써놔요. 이렇게 본다면 앞에서 경허 스스로가 밝힌 경허의 나이 55세는 그가 행정을 완성한 1903년 당년임이 보다 확실하다고 본다. 이것을 근거로 계산해 본다면 경허선사 나이는 1903년이 55세가 되고 생년 또한 응당 정확히 1849년생이다. 이거 좀 지워줄래요? 왜 자꾸 1849년생을 1949년생으로 쓰냐? 헷갈려. 여기 1849년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착오로 경허가 서령화상 행장을 부탁받은 1900년을 55세로 우인하여 계산하였음에 이러한 사소한 착오로 인해서 아무 생각 없이 써버렸어요. 그냥 1900년에 부탁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걸 써준 게 아닌데 그 뒤에 것들은 전혀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년이 바뀌게 당신들로서는 막 횡재 잡았다고 했겠죠. 경허선사가 말이지 1849년생이라고 하는데 맞지 않아. 왜? 내 나이 55세라고 썼잖아. 그러면 내 나이 55세가 1846년생이면 내 나이 55세가 1900년이면 경허선사 생년은 1846년생이야. 이거 획기적이네.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이거를 그 논문에 그 뭐야 덕순 그 선문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거를 실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사한 착오로 경호선사의 생년이 뒤바뀌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 일로 일파만파로 이 일이 커져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시정이 안 된 곳이 있어요. 에이. 여기 나오죠. 이 문제의 진원지는 누구냐? 2000년도에 경어선사 재고라는 논문을 발표한 김지견 박사다 이런 얘기죠. 김지견 박사가 동국대 총장이죠. 초대. 그는 1849년생으로 알려진 경어의 충세경 이거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견을 제시한다. 선무학습 논집에서 5에서 언급한과 같이 김지견은 한국불교선학연구사 경어사상 세미나에서 발표한 만해 스님이 기록한 약보 등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기운연이라고 나타나 아유 세상에 안타까운 일이죠. 경어 스님이 1900년에 찬술한 1900년에 찬술한 게 아니고 1900년에 그 부탁을 받은 거죠. 벽송사에서 제자 둘하고 1900년에 어디 남해 화전 용문사에서 호은장로에게 받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경어가 당시 나이를 스스로 55세라고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경어선사 출생연도를 1846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이고. 그때는 뭐 김지견 박사가 세상을 다 찌랑펴랑하는 쩌렁쩌렁한 그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김지견 박사의 말이라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었겠죠. 천만에 나는 바위로 계란을 칩니다. 바위로 계란을 치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니 왜 경어선사 생년을 갖다가 바꿔놓습니까? 이로 인해 경어의 생년은 수십 년 동안 공인해온 1949년생에서 또 예전에 1849년 좀 바꿔주세요. 1849년에서 하루아침에 1846년으로 바퀴를 달고 더욱더 가속화되어 오늘날까지 기정사실화되어서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룡화상 행장의 55세를 1900년으로 기존을 잘못 산출한 근거이기에 그 내용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았다면 이러한 잘못된 오류는 금방 누구라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입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끊자. 민영규는 그의 논문 북기사에서 만해 기우설은 덕승문 중에 막연한 추측을 옮긴 것이므로 여기서 말이 안 돼. 이 민영규라는 이 박사가 김지견 박사랑 그냥 한 그게 된 것 같군요. 만해 기우설은 덕승문 중에서 막연한 추측을 옮긴 것이므로 막연한 추측이라니요. 감히 우리 만공 대선사를 어떻게 막연한 추측이라고 몰아붙입니까? 여기서 거론할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미 민영규 자신이 지금 1903년 서륜화상 행장이라고 써놨잖아요. 그거는 어찌하겠습니까? 민영규 자신이 경어선사를 1846년생이라고 써놓고 거기에다는 1903년에 서륜화상 행장을 완성했다고 쓰면은 그 모순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서륜화상 행장이 1903년에 됐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5세가 1903년이라니까요. 단호하게 말하겠지만 이 잘못된 추측을 해서 민영규는 두 번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덕승문 중에서 막연한 추측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03년이 서령화상 행장이 완성됐었던 거죠. 본인 스스로가 두 번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고 그 민영규가 쓴 북기사라고 하는 것은 경어선사가 북으로 돌아갔다 해서 그거를 북기사라고 썼어요. 제목은 그렇습니다. 다 소개할 수 없어요.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하남전도사.